자, 그럼 오늘 경기가 일단 많이 없습니다. 해축구 두 경기랑 NBA는 많은데 기준점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에버튼. 레미님 감사합니다. 그러게 어느덧 여기까지도 왔는데 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항상 믿어주시는 분들 덕분이고 가 보면은 일단 상당히 낮은 배당을 받았어요. 토트넘이 최근에 뭐 FA컵 미들스브로 상대로 1대0으로 떨어졌고 에버튼도 마찬가지로 주중에 FA컵이 있었습니다. 어느 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모르는 팀이에요. 근데 2대0으로 잡았고 뭐 분위기 반전을 했다. 뭐 간단하게 뭐 요 정도 느낌이고 결장자 쪽을 보면은 토트넘은 상강가 그리고 올리버 스킵 이 수비 쪽과 미드필더 쪽에 누수가 있고 이제 유벤투스에서 데려온 뱅탄쿠르나 아니면 루카스 모러가 불투명히 떠 있는데 둘 다 출전 가능한 느낌이다 라고 해서 쥐어보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 역시나 수비 쪽에 문제가 좀 많죠. 핵심 수비 예리미나나 고드프리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파비안 델프, 톰 데이비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데려왔지? 샤크타르인가? 아무튼 우크라이나 선수인 미콜렌코 또 아무래도 출전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측면 수비 쪽인데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더마라이 그레이, 칼버트 루인, 알레한드로 고메즈는 불투명이다. 근데 셋 다 가능성 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까지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상대하는 뭐 요 정도 느낌인데 이 경기를 일단 뭐 분석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데이터적으로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한번 보면은 1.4배당 14연승 중입니다. 2022년에 5번 있었고 14연승이니까 당연히 다 5번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EPL이 이번 라운드 20개 팀이니까 10경기잖아요. 구정배가 지금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경기입니다. 10번째. 아 브랜든 유님 감사합니다. 이거 만원은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구정배가 나왔고 이게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항상 그래도 매 라운드마다 보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정배가 한 4에서 6? 요 정도 사이로 나와요. 근데 정배대라 치면 한 7개 이상, 8개 뭐 요 정도까지 나오는데 아 죄송합니다. 8정배입니다. 8정배. 9정배 아니고 하나 터졌잖아요. 크리스탈 팰레스 8정배. 이거까지 들어오면 9정배고 보통 많이 나와야 한 8정배 정도 나오는데 9정배는 제 기억에 별로 거의 기억이 없어요. 어느 리그든 간에. 9정배까지 나오는 경우는 한 시즌에 몇 번 없어요. 근데 요 경기가 일단은 9정배의 확률이 그래도 있겠죠. 낮은 정배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 배당도 그렇고 뭐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이 두 팀의 어쨌든 전력 면에서 그냥 다 제껴두고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거는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14연승 좀 깨질 때 된 것 같기도 하고 8정배, 9정배가 떠야 되는데 한 시즌에 몇 번 안 뜨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함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안 건드리고 추가로 에버튼 쪽에 어쨌든 상황을 좀 보면은 에버튼 이번 시즌 컨셉은 확실해요. 고춧가루 팀입니다. 더럽게 못하고 지금 어느덧 강등권의 순위까지도 내려앉아 있는 에버튼인데 맨유 원정에서 이번 시즌 무승부를 했고요. 아니 강등권이면 애초에 몇 번 못 이겼다는 거잖아요. 시즌 초반에 좀 달린 거 빼면은 이후에 다 졌다는 거예요. 거의 시즌 초반에 연승을 에버튼이 탔잖아요. 베니테즈 감독이 잘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거의 다 못 이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에버튼 원정에서 무를 캤고 토트넘과 홈 경기에서 또 무승부를 캤고요. 아스날과 이제 홈 이때 에버튼이 18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스널과 이제 홈 경기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안 좋았는데 첼시 원정에서 무를 캤고요. 며칠 전에 이제 맨시티랑 홈에서 1대0으로 졌는데 이게 판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심판 이상한 짓거리만 안 했으면은 1대1 무승부가 나왔을 경기입니다. 근데 심판이 판정 이상하게 해가지고 결국 1대0으로 졌는데 완전한 고춧가루 팀이다. 지금 약팀한테는 그냥 두들겨 맞는 흐름 속에서 강팀만 만났다 하면은 흐름과 완전 반대되는 경기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뜬금없이 갑자기 8연속 승리가 없다가 그때 아스날 분위기 좋았거든요. 아스날 잡질 않나. 아스날이 최근 경기에서 맨시티한테 진 거 빼면은 이거 말고는 다 진 적이 없어요. 에버튼한테 진 거 빼면은.
그 정도고, 첼시도 원정 가가지고 갑자기 비기고, 맨시티도 이 경기 최근에 에버튼의 페이스를 봤을 때 그냥 개학살을 할 만한 경기 사이즈였는데 1대0, 더군다나 뭐 심판 판정만 아니었으면 무승부가 나왔을 경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경기는 저는 안 건드려요. 일단 이런 경기는 일단 안 건드는데, 전력적으로만 보면은 토트넘이 분명히 할만해요. 토트넘의 이번 시즌, 지금 토트넘의 컨셉은 분명해요. 공격진에서의 화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잠그는 팀을 상대로 뚫어내는 건 분명히 못합니다. 그 벌리전 아니면은 울버햄튼, 아니면 좀 수비적으로는 압박이 이렇게 강한 사우스햄튼, 이런 팀들 상대는 좀 약해요. 그에 비해서 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거나 하는 리즈전이나 아니면 맨시티 같은 그런 강호도 잡아낼 만큼 확실히 상대가 라인을 올리거나 수비적으로 불안하면 토트넘이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는데, 에버튼 같은 경우 수비 라인이 불안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부상자 쪽에서 일단은 수비 쪽에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예리미나도 없고 구드프리도 없고 미콜렌코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 이 마이클 킹과 홀게이트의 중앙 수비 조합 너무 불안하거든요. 지난 경기도 실수로 맨시티한테 골 먹고 졌어요. 수비 실수로 먹고 진 거예요. 맨시티랑 경기에서 잘 막아내다가, 물론 맨시티가 찬스 놓친 것도 있지만 픽포드가 워낙 요즘 선방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에버튼 골키퍼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클 킨이 아마 그때 실수해가지고 한 골 먹고 졌는데, 더군다나 에버튼의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사실 수비 전술은 개판이에요. 세트피스 수비 못하고요. 그렇다고 수비 쪽에서 뭐 단단함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려운 감독이어서, 이거는 뭐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한번 끊고 갈 승리를 좀 가져갈 만한 사이즈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오늘 있을 두 경기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시라. 뭐 토트넘 승리를 볼 만한 그것도 있고, 에버튼 프렌을 볼 만한 그것도 있고, 경기 수가 많았으면 저는 이거는 아예 분석을 안 했을 겁니다. 분석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에버튼 프렌 보고요, 고춧가루 그리고 강등권, 그 토트넘은 뭐 상성이 어쩌고 저쩌고 일단 못 믿겠다. 그래서 에버튼 프렌을 본 거고, 못 봤죠. 다득점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명확한 답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좀 보시는 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분석하는 결과는 저런 결과고. 다음 빌바오 대 레반테. 일단은 빌바오 쪽 오스카가 불투명이고, 레반테는 이제 수비 쪽에 무스타피나 포스티고 여전히 부상, 캄파나 미드필더 쪽에 부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직 안 했어요 누바는, 상대전적인데 지금 보이시는 상대전적 그렇게까지 갭이 커 보이진 않는데, 좀 역대로 들어가면은 빌바오 홈에서 레반테 상대로 리그 기준 11승 2패고요. 컵 포함 전체 상대전적은 11승 1무 2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대로 따지면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상성이 두 팀 간에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레반테가 좀 잡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거둔 것도 이거 무승부가 최근에 거둔 거고, 1승도 열 몇 번 붙어가지고 2승밖에 없는데 이게 최근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이게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건 맞거든요. 역대로 봤을 때. 근데 최근에 어쨌든 레반테가 그거를 깼다는 점에서 저는 이 좀 많이 차이나는 상대 전적의 그런 것들을 좀 덜 감안했고요. 어쨌든 간에 레반테 같은 경우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수비적인 안정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좀 많죠. AT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1대0 상당히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승점을 빡빡 따가는 흐름인데, 원래는 제가 이거 강등권 팀들을 사실 분석할 때 저만의 분석 그게 있어요. 저는 어쨌든 강등은 나오잖아요. 강등이 나온다는 거는 그 안에서 강등 버프고 뭐고 자시던 간에 그게 없는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시즌도 있는데, 대체로 강등권 팀들 중에서 조금씩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팀들이 있고 계속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제 아라베스가 무승부를 캤고, 카디스 같은 강등권 카디스가 이제 2대0으로 또 이겼잖아요. 지난 경기를, 어제 있었던 경기를.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럴 때는 사실 나머지 강등권 팀들은 이제 그냥 반대를 까버리는데, 얘는 못 이긴다고 반대를 까는데, 레반테의 최근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 이건 어쨌든 빌바오 같은 경우도 주중 경기 발렌시아 원정 컵 대회가 있었고, 그 경기에서 어쨌든 빌바오가 바르셀로나전에 지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주전들을 상당히 많이 로테이션을 돌렸고 그 경기에 다 쏟아부었거든요. 발렌시아 컵 대회 그 경기에서. 근데 졌어요. 그러니까 경기 결과만 진 것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쪽으로 봤을 때도 빌바오가 안 좋았다. 결국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준비를 했음에도 그런 경기력에서 안 나왔다는 거는, 결과는 뭐 둘째 쳐요. 경기력 자체가 별로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솔직히 별로 기대되지 않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 봤을 때 레반테가 강등권은 어쨌든 간에 최근에 상당히 좋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이거 1.42배당은 메리트 없어요. 레반테 플랜을 보고요. 언더 봅니다. 역시나 언더 쪽의 가능성이 좀, 저는 레반테가 선제골을 넣을 것 같아서 언더를 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 빌바오 선제골 넣으면 오바를 보는 게 맞아요. 분석에 따라 달라요. 레반테가 넣으면 결국 이제 수비를 바탕으로 앉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빌바오 넣으면 레반테는 그냥 달려들 수밖에 없어도 오바가 나오는 그림이 맞는데, 저는 선제골 자체를 애초에 레반테 쪽으로 보기 때문에 언더를 본 겁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언어버 같은 경우 이게 어쨌든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는 이거 빌바오 찍어도 된다는 생각이긴 해요. 저는 이제 레반테 쪽을 보긴 하지만, 어쨌든 언어바 같은 경우 이제 본인 생각에 따라 좀 다르게 가시고, 어쨌든 오늘 두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대로 가시라, 저는 이렇게 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NBA는 제가 공지를 남겨드렸다시피 상당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경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초안에서는 제가 좀 잘 모르겠는 경기들도 좀 있고 그런데 한번 분석을 그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준점 역시나 좀 바뀐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댓글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애틀란타.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이밍에 젊은 선수들의 반등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옆에서 사실 뭐 커닝햄이 1옵션은 아닌데 그랜트가 있잖아요. 제레미 그랜트가 1옵션은 아닌데 어쨌든 대체로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최근 경기에서 상당한 많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제 벤치에서의 핵심인 프랭크 잭슨이 지금 아웃이 된 건 아쉽지만 디알로 같은 경우 출전이 가능하고, 지금 디트는 확실하게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에요. 커닝햄이 꾸준하게 잘 던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사실 디트가 프론트코트지는 괜찮았거든요. 벤치에도 뭐 올리닉이라는 괜찮은 공격적으로 괜찮은 빅맨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살짝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차피 탱킹이라 승리가 의미는 없는 팀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승리는 당연히 애틀란타 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화력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애틀이 잡을 만한 경기예요. 지금 특별한 부상자도 지금 애틀이 없고요. 뭐 케빈 허더가 GTD에 떠 있긴 하지만 사실 애틀란타는 커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 아니에요. 없어도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뎁스면에서 좋지만 없어도 이긴다는 마인드입니다. 일반 승은. 근데 어쨌든 이게 기준점이 상당히 날카롭게 잡혔다. 사실 저는 이게 한 4.5, 5.5 줄 줄 알았거든요. 처음 이 경기 봤을 때 이거 한 4.5, 5.5 주겠구나. 그래도 애틀 마인 쪽이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7.5는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마인승은 안 찍을 것 같아요. 찍는다면 뭐 프렌 쪽은 고민해 볼 것 같은데 7.5 갈 바에 그냥 애틀 일반승 찍고 말지. 요 기준점은 지금 상당히 좀 빡세다. 디트가 최근 경기에서 경기력이나 어쨌든 비비는 능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애틀란타 역시도 화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수비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화력이 엄청나게 좋은 느낌은 또 아니에요. 좋긴 좋은데 한창 뭐 빵빵 터지는, 그러니까 애틀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급의 화력은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케빈어도 그렇게 안 좋다고. 이런 애들까지 터지면은 뭐 애틀이 마인승까지 거둘 수 있겠으나, 벤치에서도 어쨌든 간에 보그다노비치 외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좀 미진한 흐름, 이런 거 봤을 때 7점은 좀 빡세다. 굳이 보면 디트 쪽이지 애틀 많이 찍을 바에는 그냥 일반승 찍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핸디캡보다는 언오버가 그래도 227.5 정도면은 오바 쪽 건드려 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디트로이트의 어쨌든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애틀란타의 수비를 어느 정도 괴롭혀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애틀란타도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고, 당장 뭐 플레인 토너먼트를 위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5할 승률이 뭐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뭐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당연히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이겁니다. 이거 이기면 5할이에요. 이거는 애틀이
잡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디트가 이미 너무 많이 이겼어요. 탱킹인데 최근에. 요거는 베테랑한테 동기부여적이나 최근의 흐름 여러 가지 봤을 때 디트가 비비더라도 이기긴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일단은 뭐 제임스 하든이 햄스트링 관련 이제 휴식 차원에서 지난 마이애미전에 휴식을 취했고 오늘 다시 출전을 하고 뭐 빠진 선수가 없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부세비치 가뜩이나 이제 자원도 많이 없는 시카고인데 부세비치가 GTD인데 오늘 필라델피아 데뷔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참가하지 않아가지고 뭐 애초에 지금 퀘스천너블이라 사이즈는 뭐 반반이에요. 출전 못하고 반반 확률인데 어쨌든 오늘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래도 출전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뭐 부세비치가 빠진다면은 트리스탄 탐슨이 5번으로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탐슨 같은 경우도 사실 공격 리바운드, 장점은 공격 리바운드랑 그리고 나름의 준수한 좀 수비인데 사이즈면에서 엔비드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고 요거는 결국에 시카고가 가뜩이나 수비도 안 좋은데 다시 한번 이제 하든과 엔비드의 투맨 게임 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옆에서 보면 맥시가 또 빵빵 이제 또 터뜨려 줄 거고 해리스도 신나서 달려줄 거고 그렇다고 시카고가 벤치에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냐? 시카고 벤치, 필라 벤치 비교하면은 저는 필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전도 안 되는데 벤치도 안 돼. 부세비치도 훈련 뭐 나올 가능성은 모르겠으나 훈련도 어쨌든 참가 못했어. 이거는 무난하게 필라델피아가 잡아줄 만한 경기로 생각을 하고요. 6.5 그렇게 높지 않은 기준점에 대해서 마인슨까지. 시카고는 제가 벌써 한 4경기인가 5경기 전부터 찍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제가 시카고 승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찍지 말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당분간도 이건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드로잔 라빈 얘기를 안 했는데 몸 상태가 별로 드로잔 좀 지쳐있고 라빈 부상 달고 뛰고 있고 7.5입니까? 마인슨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진님. 보고 229.5 기준에서는 이게 근데 좀 높긴 해요. 제 생각보단 좀 높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 언더는 솔직히 못 찍지 않을까요? 이건 사실 뭐 분석적으로는 좀 기준점이 칼같이 잡혔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7.5도 마인슨 봅니다. 오노바 기준점이 좀 칼같이 잡힌 느낌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배팅을 한다 했을 땐 이거 언더는 그래도 못 건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제 하든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 경기 또 필라가 마이애미 전에 푹 휴식을 좀 취했었고 휴식이라보단 던졌죠. 그냥 경기를 던졌었고 다시 한번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사실 이거 필라 애들도 제가 볼 때는 선수들도 약간 느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안 진다라는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시카고가 진짜 드로잔이랑 라빈이 미쳐서 거의 날뛰는 수준이 아닌 이상은 못 이겨요. 이 승리 사이즈는 못 이기는 수준이라 필라델피아의 수비도 제 생각에 느슨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바 쪽에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꺼비님 언더 가셨다 하시는데 뭐 저도 오바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언더 가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핸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근데 저는 배팅은 언더 쪽은 못할 것 같다. 필라델피아의 수비가 좀 느슨할 걸로 보고 시카고는 수비가 안 되고 오바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경기 휴스턴 대 마이애미. 마이애미 대 휴스턴인데 15.5거든요. 오늘 경기 어쨌든 간에 휴스턴 같은 경우 멤피스를 잡아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젊은 애들 주목하라.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이 무려 합작 50득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시즌 초반에 합작 턴오버가 10개가 넘어갔었거든요. 평균 턴오버가 10개가 넘어갔는데 둘이서 한 명에서 10개씩 할 때도 가끔씩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둘이서 멤피스 상대로 합작 50점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백투백입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그런 백투백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캘럼 마틴이나 올라디포의 또 복귀 이슈가 어쨌든 있어요. 뭐 온다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마이애미에 사실 필요한 거는 프론트 코트진이에요. PJ 터커랑 지미 버틀러가 좀 지쳐 있잖아요. 지금 뭐 백코트는 사실 자원들이 많습니다. 뭐 스트로스도 있고 지금 뭐 타일러 히로도 있고 많아요. 뭐 라우리도 어쨌든 아웃이긴 하지만 있고요. 그래서 뭐 모리스가 급하긴 한데 올라디포의 복귀 이슈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요경이 근데 15점으로 줬잖아요. 이거는 이런 기준점은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지? 분석적으로 이거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자기가 이 경기를 봤을 때 이거 마이애미가 좀 그렇게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아니면 휴스턴이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지 이거를 뭐 전력적으로 마이애미가 우세다 마이너스 이렇게 볼 만한 기준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이애미가 그동안 좀 빡빡한 경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매치업을 한번 불러드리면은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딨냐? 최근 일정에서 시카고, 미러키,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이렇게 지금 붙었거든요. 브루클린도 어쨌든 듀란트가 돌아온 브루클린이었고 지금 4경기 연속 상당히 빡빡한 경기들을 했었고 일정도 빡빡했어요. 보통 이틀 간격 일정에다가 백투백 일정도 있었고 오늘도 어쨌든 이거 5일 있다가 이제 이틀 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푹 쉬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을 보고 또 휴스턴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휴스턴은 젊은 팀이에요. 더군다나 이 두 선수가 지난 경기 멤피스를 잡아냈기도 하고 휴스턴이 계속 지다가 또 멤피스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 휴스턴이 백투백일지라도 제 생각에는 선수들이 좀 신이 나거나 자신감이 붙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어쨌든 승리는 사실 마이애미가 챙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15.5는 제가 볼 때 좀 높은 것 같아요. 마이애미가 그동안 지금 최근 경기에 있어서 일정도 좀 빡빡했었고 달려왔던 거를 좀 감안했을 때는 오늘 경기 조금은 이제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 15.5 정도 주면 휴스턴 프라임 쪽을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전력 분석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눈치 싸움이라고 하는 게 맞나?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휴플 쪽 찍는 게 맞아 보이고 224.5도 오바 봅니다. 그러니까 언더가 나오는 그림 사실 마이애미가 박수비하면은 언더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 기준점은 어쨌든 오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마이애미가 살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미네소타 마인승을 보고요. 똑같은 기준점인데 마인승을 보고 언오바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다. 이거 결국 조시 하트가 돌아왔거든요. 포틀랜드가 조시 하트가 돌아왔는데 앰퍼니 사이먼스가 나갔어요. 잠시만요. 이거 밑에 잘렸나 보다. 아이고 잠시만요. 저게 밑에가 잘렸는데 밑에 이제 너키치 밑에 앰퍼니 사이먼스랑 이제 누구야 윈슬로우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이거는 미네소타가 발로 해도 이깁니다. 농구를 이제 발로 그냥 로빙 슛으로다가 이제 3점 슛을 노려도 이길 만한 지금 상황이고 뭐 사실 뭐 열심히 뛸 것 같아요. 지난번 분석 때도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미네소타가 어쨌든 백투백이나 그런 일정도 아니고 해서 제 생각엔 그냥 가비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가비지 나올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일정이 빡빡하고 하면은 이렇게 살살 놀아주면서 이렇게 꼬시면서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난 경기 제가 그래서 오바를 봤었죠. 미네소타 경기. 근데 이 경기는 글쎄요 전력차가 너무 좀 크다. 지금 너무 빠진 선수가 많고 윈슬로우 지금 뭐 앰퍼니 사이먼스 다 빠진 상황에서 물론 지금 미네소타 역시도 지금 벤치에 뭐 나지 리드나 뭐 프린스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 앤트맨까지 빠져 GTD긴 한데 못 나오겠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뭐 배팅을 한다면은 마인스 근데 역시나 기준점이 높아서 좀 쫄리긴 한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고 이제 빅매치입니다. 다시 만났어요. 댈러스 대 유타.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유타가 이제 5점차 승리였나? 가져갔었고 다시 만났고 오늘 경기 이제 빠져있던 콜리가 돌아왔고 댈러스 같은 경우 돈치치가 지금 GTD긴 한데 프라보블로 출전 가능성이 높고 제일런 브런슨 반반 막시 클레버 반반 이거는 근데 라인업을 안 보면 배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는 사실 클러치에서 갈렸어요. 결국에 이게 라인업상으로는 댈러스가 해볼만 하고 무섭거든요 사실. 결국에 이제 제일런 브론슨이나 돈치치가 있다 보니까 이거 고베어가 결국 외곽으로 좀 끌려 나오는 그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타 같은 경우 라인업 선수들이 작아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3점
뭐 그런 스페이싱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막 그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거 파웰이 그냥 골 밑에 있고 고베어 끌어내면 그냥 파웰이 그냥 2점씩 계속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 미첼이 상당히 좀 돌파나 이런 것들을 잘해주면서 메꿨고 잘 비비는 그림으로 좀 갔어요. 벌리더라도 살짝 좁혀주고 댈러스가 벌리더라도 다시 유타가 좀 좁혀지고 약간 시소로 가다가 결국에 마지막 클러치에서 돈치치가 하잖아요. 고베어를 사이드로 이제 3점 라인으로 끌어내고 돈치치랑 1대1 하는데 돈치치가 고베어를 못 넣었어요. 연속 한 2번인가 3번 연속 막히면서 결국 막판 클러치 싸움에서 졌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죠. 유타가 졌는데 결국 이 경기도 뭐 젤런 브런슨이 빠지거나 막시 클레버까지 빠지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라인업을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 선수가 나온다면은 댈러스 사이드를 봅니다. 어쨌든 댈러스 같은 경우는 유타를 확실하게 공략할 만한 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루트는 득점 확률이 높은 루트인데 어쨌든 유타 같은 경우는 좀 외곽에 성공률에 좀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경기 뭐 크게 나쁘진 않았던 그게 있었고 물론 오늘 있었던 오클라호마전에 유타 3점이 상당히 좋았죠. 뭐 보얀 보그다노비치나 이런 애들이 뭐 3점 빵빵 꽂기는 했는데 어쨌든 댈러스 경기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베어가 돈치치를 지난 경기에서 그냥 개쳐 발랐는데 돈치치가 이번 경기에 좀 그래도 홈 경기기도 하고 이악 물고 나올 가능성까지 좀 고려한다면 더군다나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잖아요. 세크라멘토전. 더군다나 그 빠진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또 댈러스가 잡아냈어요. 그런 점 좀 고려했을 때 아무리 백투백이라도 양팀 다 백투백인 점 감안하고 홈이고 원정 백투백이고 뭐 다 따졌을 때는 댈러스 사이드로 봅니다. 결국엔 결론 댈러스 승. 다만 라인업을 봐야 된다. 돈치치는 나온다고 보고 젤런 브런슨 클레버 둘 다 나오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도 젤런 브런슨은 나와야 된다고 일단은 봅니다. 뭐 클레버는 사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젤런 브런슨 정도 나오면은 그 또 댈러스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야 이거는 세는데 랄인데 일단은 뭐 샌안토니오 데빈 바스라고 디존테 모레이 백코트 핵심들이 지금 GTD에 떠있고 베이치디오까지 지금 GTD 이것도 결국에 GTD를 안 보면 배팅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 르브론 제임스도 지금 항상 르브론이 GTD 이렇게 뜨고 나왔거든요. 근데 내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켜봐야 돼요. 이미 부상을 사실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이미 달고 뛰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레이커스가 승률이 이거 5할도 한참 못 미쳐요. 이거 당장 플레이오프도 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르브론이 부상 달고도 거의 플레이오프 모드로다가 지난 경기 어디야 상대가 어디였지? 골스 상대로 그냥 완전히 혼자서 벤치 가비지멤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뭐 열댓 명 멱살을 잡고 르브론이 혼자서 캐리를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좀 안 좋긴 해요. 무릎에 물 차 있고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사실 쉬어야 되는 몸 상태인데 지금 레이커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일 출전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도면 사실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커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라인업을 결국 봐야 된다. 그래도 르브론이 나온다면 저는 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르브론이 지금 약간 플레이오프 모드 가동했어요. 뛰는 거 보니까 진짜 이기려고 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난 같은 경우 이제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해결사인 르브론이 좀 해줄 가능성이 역배인까지 배당 메리트까지 감안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디존테 모레나 데빈 바슬 어쨌든 뭐 여기도 GTD 걸려 있잖아요. 빠진다면 뭐 레이커스 해볼만 하고 이런 부분 봤을 때 랄승으로 초안은 봅니다. 다만 이건 미리 못 찍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바 같은 경우는 GTD 걸린 애들이 싹 다 나온다는 가정하에 오바를 보는 겁니다. 레이커스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지난 골스전에 상당한 스몰 라인업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스페이싱 효과가 극대되잖아요. 지금 3점 다 되니까 웨스트브룩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트브룩에 돌파할 공간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웨스트브룩의 효율도 좋아졌고 템포도 빠르고
그러면서 르브론이 최근 이제 달리고 있다 보니까 3점도 잘 터지고 뭐 그 밖에 선수들도 어느 정도 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서 뭐 세난도 같이 달리는 팀이고 다 나온다면은 오바 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짜요? 애틀승 필라승 나머지 경기는 모르겠어요. 덴버 대 골든 스테이트. 자, 일단은 뭐 요키치가 GTD도 안 떠는데 지금 뭐 커즌스가 올라와 있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내일 좀 새벽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뭐 다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골스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요, 골스의 컨셉을 알려드리면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거예요. 순위도 지금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고, 골스 같은 경우 1위 독주하다가 피닉스한테 진작에 1위 뺏기고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고, 중간에 뭐 디그린이나 이거달라 이런 애들이 빠진 상황에서 나머지 이렇게 뭐 커리 포함 게리 페이튼 탐슨 위긴스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지난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 패배까지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선택을 한 거냐면은 일단 커리고 뭐고 지쳐있고 탐슨 요즘 컨디션 안 좋고 해고 다 뺀 거예요. 다 빼고 휴식을 준 겁니다. 그냥 휴식을 주고 지금 어쨌든 골스가 살아남으려면 디그린이 오면 어쨌든 희망은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들의 컨디션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얘네한테 휴식을 줘가지고 뭐 폼이 돌아오게 하든지 요런 작전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승패는 지금 골스가 버렸어요, 이 경기. 그러니까 뭐 모제스 무디 같은 경우 최근에 괜찮잖아요. 아니면 뭐 조던 풀이나. 그러니까 결국 핵심 벤치로서 쓸 수 있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겠다, 요런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골스가 결국에는 게임이 안 될 만한 덴버 일반승도 뭐 거의 공짜 수준의 경기라고 보고요. 다만 이거 9.5는 잘 모르겠습니다. 덴버도 백투백이고 골스가 이거 열심히 뛸 거예요, 선수들이. 열심히 뛸 건데 수비가 안 되는 라인업이고, 저는 핸디보다는 오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공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 초안은 이렇게 봅니다. 이거 요키치가 안 나와도 덴버가 그냥 이겨요, 저거는. 골스가 아예 수비가 없어요. 지금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덴버가 공격할 때마다 득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키치까지 나오면은 진짜 뭐 골팅 데니 뭐 골삼 덴삼, 그러니까 덴버가 계속 박을 거예요 아마 골을. 그래가지고 오바를 일단 보는 거고, 이 경기도 뭐 상당히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뉴욕에 있어서 선수들의 정신 상태가, 이전에는 사실 랜들의 멘탈 이슈도 있고 뭐 미첼 로빈슨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 어디야 피닉스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뉴풀 연속으로 이제 뉴풀 봤었는데 둘 다 들어왔고, 이게 근데 지금 뉴욕 같은 경우도 이게 확실히 좀 찍기가 애매한 게, 이 경기는 제 생각 동전 던지기예요 이거. 물론 오늘 경기 사실 클리퍼스랑 가비지가 나가지고 뭐 타지깁슨, 그라임스, 너런스 노웰, 로즈, 오비 토핀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비지가 나서 사이즈는 괜찮은데, 뎁스가 옅은 상황에서 어쨌든 빡빡한 일정이기도 하고, 세크가 그리고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닌데 이걸 또 세크 쪽을 찍기가 뭐한 게, 얘네 안 터지면 못 이겨요. 세크가 이거 사이즈 봤을 때 역시나 이거 알제바르, 랜들, 미첼 로빈슨한테 이거 프론트 코트지 탈탈 털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세크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뭐 사보니스 데려오고 뭐 약간은 좀 가드진을 운영해서 그래도 좀 빅맨들을 이제 높이 있는 선수들을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최근에 바렛이나 랜들, 미첼 로빈슨 컨디션 보면은 이거는 세크가 프론트 코트 지금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디에런 박스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동전 던지기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굳이 보면 뉴풀 봅니다. 뉴풀 봐요. 어쨌든 둘 다 개판인데 최근에 정신 차린 움직임은 뉴욕 쪽이 조금 더 보여주고 있다. 세크 같은 경우 진작에 이게 뭐 어떻게든 될 거였으면은 댈러스 잡았어야 돼요. 댈러스 전. 와, 그거 지는 거 보고 진짜 좀 대단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 그런 선수들의 그런 부분이나 둘 다 이제 막판에 자멸 팀이거든요. 뉴욕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잘하고 이제 막판에 자멸하고, 세크도 이제 자멸하는 팀 중 자멸팀끼리 만났는데
어쨌든 뉴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세크보다 낫다. 세크는 역시나 자멸했다. 직전 경기. 뉴욕 프랜스는 봅니다. 보고 그냥 역배승 보고요. 어노바는 229.5인데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봤는데 답변을 못 드렸는데 로우님이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로우님 그 멤버십은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멤버십 분들은 그냥 기준하고 똑같고요. 멤버십을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나 이제 뭐 아니면 강 멤버십은 애초에 별점이나 이제 조합이 없잖아요. 그런 그것만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그 추가한 겁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필요 없다, 난 분석만 들어도 충분하다 하시면 뭐 그냥 그대로 가시고 똑같이 변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후원하고 표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똑같이 갑니다. 위내승도 공짜 아닌가요? 1.01이 공짜가 어딨죠? JJ님 1.01은 그냥 공짜라기보다는 이렇게 배팅을 못 하잖아요. 저거는 1.01 가서 뭐 풀배팅 때려도 얼마야? 1.01이면은 1000원 이득이네. 224.5로 배변 오바 봅니다. 역시 똑같이 오바 봐요.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